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 전자랜드 프라이스킹배 한국바둑의 전설 시간입니다. 오늘 해설하는 유창혁 구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 대국인데요. 마지막 대국이 정말 기대를 모으는 대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창호 구단, 조치훈 구단 네. 두 선수의 대결은 뭐 누구든지 보고 싶어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창호 구단과 조치훈 구단의 마지막 대결, 이것을 끝으로 오늘 시합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네. 정말 좋은 대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바둑의 전설 어떤 대회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자랜드 프라이스킹이 후원하고 한국귀연이 주최 주관합니다. 대회 규모는 총 1억 5천만 원, 2016년 1월을 시작으로요. 오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대회 규정은 5인 풀리그 총 10대국으로 진행이 되고요.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에 1분 초읽기 1회로 진행되겠습니다. 네. 일단 2자 동률 시에는 승자승으로 돼 있고요. 네. 3자 동률 이상일 때는 이제 공동 1위가 돼서 상금도 똑같이 분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총 상금 9,600만 원에 우승 상금은 무려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가 선수가 나오고 있죠. 자, 조은현 구단, 서봉수 구단, 조치훈 구단, 유창혁 구단, 이창호 구단. 정말 한국 바둑을 이끌었던 전설들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대국은 조치훈 구단 대 이창호 구단의 대국입니다. 네, 지금 이창호 구단이 2승 1패, 네. 조치훈 구단이 1승 2패입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인데요. 네. 사실 좀 아쉽긴 합니다. 더 보고 싶은데. 네네. 자, 이창호 구단과 조치훈 구단의 오늘 마지막 대국으로요. 한국바둑의 전설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대국은요. 저도 이 바둑 팬으로서 볼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기풍성으로 볼 때 어떤 대결이 예상이 될까요? 뭐 예전에 이 두 기사가 만나면 굉장히 네. 좀 안정적인, 특히 이창호 구단이 안정적인 바둑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미세한 바둑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네. 요즘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두 기사 다 난전도 좋아하고 복잡한 바둑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리고 이번 경기를 통해서 조치훈 구단의 바둑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저도 어제 굉장히 불리한 바둑을 어떻게 행운을 이겼는데 네. 조치훈 구단이 2패를 했지만 2패다 좋은 바둑을 역전패를 당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창호 구단은 사실 5명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강한 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재밌는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기대를 해주시고요. 저희 또한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치열한 대국 현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2016) 전자랜드 프라이스킹배 한국 바둑의 전설입니다. 네, 조치훈 구단 대 이창호 구단의 대국입니다. 아마 두 선수 다 네. 가장 서로 두고 싶었을 겁니다. 맞아요. 일단 뭐 이창호 구단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사들하고는 뭐 평소에도 자주 보이기 때문에 일단 조치훈 구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또 기보를 통해서 보면은 굉장히 좀 발전한 모습도 굉장히 많거든요. 조치훈 구단은 요즘도요 공부를 네. 정말 열심히 한대요. 네, 그러니까 물론 예전보다 순발력이나 뭐 이런 쓸게 착오는 좀 있을지 몰라도 계속 공부를 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예전보다 늘었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내용 자체가 일단 훌륭하죠. 네, 아마 이창호 구단과 조치훈 구단이 예전에 상당히 여러 번 대국을 했었는데 그때는 조치훈 구단이 승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의 이겨보질 못했는데요. 네. 근데 조치훈 구단이 요즘 바둑 내용을 보면은 아주 재밌는 경기, 뭐 이길 수도 있는 그런 경기를 펼칠 것 같아요. 이 상대 전적이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창호 구단이 높거든요. 10승 네. 1패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치훈 구단 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약간 좀 이 수읽기를 바탕으로 하는 바둑이거든요. 그리고 복잡한 바둑을 좋아하는데 이창호 구단한테 좀 안 맞는, 통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이창호 구단 하면은 예전에 거의 완벽, 철벽 방어의 바둑을 뒀거든요. 끝내기가 또 강했죠. 네. 일단 큰 무리 없이 두텁게 바둑을 짜서
끝내기에서 승부를 보는 그런 바둑을 뒀는데 요즘은 이창호 구단도 예전보다는 형세 판단이나 끝내기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난전을 좋아해요. 난전하면 또 조치훈 구단이거든요. 자, 한국 바둑의 전설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조치훈 구단 대 이창호 구단의 대국. 일단 돌을 가린 결과 조치훈 구단의 흑번으로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창호 구단 가장 평범하게 네. 두고 있어요. 양화점이에요. 네. 한동안 한국에서 이연성 바둑을 두면은 백도 같이 양화점을 둬서 네. 두는 포석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창호 구단의 전성시대 때 인기를 끌었던 포석입니다. 사실은 조금은 소목이나 뭐 고목, 외목보다는 변화가 좀 덜하죠. 네. 제가 참 좋아해요. 그래서. 근데 요즘은 이제 양화점 바둑이 좀 많이 안 나오는데 네. 한동안은 뭐 저도 예전에 이제 같이 승부를 할 때 정말 좀 지겨울 정도로 많이 뒀어요. 자, 오랜만에 나오는 양화점입니다. 네, 얼마 전에 서봉수 구단하고 조치훈 구단하고 대국도 이렇게 똑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여길 두고요. 그때 이제 서봉수 구단이 걸치니까 협공을 했어요.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진행에 이거 날일자로 뒀군요. 이런 진행에 이제 대국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네. 이 바둑을 이제 조치훈 구단이 흑번으로서 굉장히 좋았는데 여길 두고요. 날일자로 이제 받으니까 루프 치고요. 있게 되고 호구를 쳐서요. 찌르고 이렇게 치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여기도 온 것 같은데 빵 때림을 하고요. 이런 식의 진행의 바둑이 있었는데 이 바둑 크기 거의 지기 힘든 바둑이었었는데 맞아요. 좀 어이없는 착각으로 인해서 미세하게 졌죠. 근데 그 바둑도 굉장히 큰 착각을 했는데도 두 집반이었나요? 두 집반이었는데 원래 끝내기에서 실수 안 했으면 반집 조치훈 정말요? 구단이 지는 바둑이었어요. 네. 그만큼 바둑이 좋았습니다. 일단 똑같이 진행을 하네요, 조치훈 구단. 이럴 때 분명히 이창호 구단도 대국을 봤을 텐데요. 예. 이창호 구단은 뭐 본 정도가 아니고 네. 혼자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네, 이창호 구단은 이 모양을 들고 나온 것은 이 바둑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겠다. 네, 나름대로 결론까지 다 내놓고 왔을 겁니다. 네, 누구보다도 연구를 많이 하는 두 기사입니다. 자, 과연 똑같은 모양이 나올지 아니면 또 다른 모양이 나올지요. 네, 한동안 3-3 들어가는 수를 많이 뒀었는데요. 조치훈 구단이 요즘 흑번으로서 이 양화전 포석을 즐겨 씁니다. 뭐 자신 있는 포석이 준비되어 있다면 흑번도 나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사실 양화점 포석은 한국에서 인기를 굉장히 끌어서 이제 외국으로 오히려 펴진 그런 포석이라고 봐야 돼요. 한국 기사들이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둘 때 그때 많이 쓰던 포석이 이제 양화점 포석입니다. 네. 이창호 구단 꽤 장구를 하네요. 뭐 3-3 들어가면은 이거는 굉장히 무난한 포석이죠. 네, 여기서는 밀고 들어가는 수, 뭐 이렇게 차렷해서 두는 수, 아래로 빠지는 수, 뭐 다 가능합니다. 가장 무난한 수는 이렇게 두고요. 그리고 또 이제 걸쳐서 발빠르게 가는 겁니다. 이제 밀어서 가게 되면은 나와서 끊게 되고요. 때리고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로 젖혀서 세력을 쌓는 수법하고 네. 늘어서 공격을 하는 수법 둘 다 가능합니다. 늘게 되면 여기를 한번 젖혀놔야 됩니다. 젖히고
손을 빼네요. 아,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의 보석도 가능합니다. 네. 자, 이창호 구단 먼저 응수타진을 하네요. 이 연구가 된 건가요? 네. 자, 뭐 역시 기자단들의 관심도 높죠. 이창호 구단과 조치훈 구단에 대고 네. 뭐 카메라 셔터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흙의 응수에 따라서 뭐 협공을 하는 수도 가능하고요. 네. 이제 받아주는 수도 있고 흙의 응수에 따라서 이쪽의 행마를 이제 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보통 이제 여기가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이거는 이제 협공할 가능성도 꽤 높거든요. 근데 그쪽이 또 결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네, 근데 지금 어떤 이제 여기를 선택을 협공하게 할까요? 되면 이거는 100도 가령 이쪽으로 두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변화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쉬워서요. 네. 아무래도 이 돌이 있으면 굉장히 유리한 싸움이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쪽에 그 베개 수순을 이제 교환을 안 하는 것이 변화를 좀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참 이창호 구단 보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안 뒀거든요. 아, 이런 예전에는 이런 상상인가요? 변화보다는 네. 가장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단조롭게 모양을 정리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모양이 이제 좀 불확실하고 복잡한 걸 싫어했어요.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죠. 근데 요즘은 굉장히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물론 이창호 구단을 표현하기를 뭐 요즘에 굉장히 과격해지고 전투적으로 바뀌었다고 표현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좀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니까 한쪽에 이렇게 치우치질 않습니다. 그냥 체력도 뒀다가 실력도 뒀다가. 네. 자, 이번 한국바둑의 전설은요, 이 전자랜드 프라이스킹에서 후원을 했는데요. 이 전자랜드 회장님께서 이 세시봉이라는 콘서트 있잖아요. 네. 그 콘서트를 보고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네. 일단 뭐, 네. 뭐 전에도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번 뵀는데 네. 일단은 이런 전설이 붙으면 어떨까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계속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원래 있었던 생각이었군요. 네. 그리고 일단 예전에 이제 스타들을 모아놓고 세계대회를 하는 얘기도 많이 하셨고요. 네. 그러니까 뭐 세계대회가 이제 요즘은 이제 젊은 친구들만 있는데 예전의 스타들을 한번 세계대회에서 한번 붙이는 거는 또 굉장히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고요. 그래서 정말 이 한국 바둑 팬들에게 정말 뭔가 감동을 주긴 했어요. 네. 일단은 한국 바둑 팬들이요. 뭐 다케미야 구단도 생각나고 이 대회를 보면서 네, 뭐 그렇죠. 이매봉 구단 뭐 다 생각이 난다고 뭐 하더라고요. 일단 서비평 구단, 맞아요. 그 마요춘 구단도 그렇고요. 네. 여러 명 있죠. 사실 그 기사들이 일단 자국에 가면은 뭐 대단한 스타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많은 스타들이 나왔지만은 서비평 구단이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아직도요. 아, 정말인가요? 네. 그러니까 서비평 구단 때문에 바둑을 배운 팬들이 많아요. 네. 언제나 이제 전성기가 그러니까 바둑계에도 이제 가장 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국 바둑도 사실은 이 4인방 플러스 이제 조치훈 구단까지 활동할 시절이 가장 팬들이 바둑을 좋아하던 시절인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일단은 승부도 승부지만 그들만의 독특한 기풍이 있어서 더 재밌었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바둑계에 네. 거의 뭐 나쁘게 얘기하면 후진국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좀 인정을 못 받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 바둑이 최강이 되던
시절을 이제 이 5명의 기사들이 있었을 때 만들어졌거든요. 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일본이나 중국이나 세계대회 나가면은 굉장히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초창기에는. 네. 지금 울먹울먹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는 뭐 무슨 교류전 같은 거를 이렇게 해도 네. 아니면은 1대1 대항전 같은 걸 해도 사실 대국료나 이런 거를 차등이 있나요? 차등을 받았어요. 일본 기사하고. 네. 그래서 조은현 구단도 그 예전에 그런 차등 때문에 굉장히 좀 기분 안 좋았던 기억이 있고 저도 기분 나쁜 기억이 여러 번 있어요. 예. 그만큼 이제 일본은 한국보다 약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었죠. 그런데 일단은 아무래도 이 조은현 구단의 응시배 우승부터 네. 한국 바둑이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창훈 구단이 변화를 주니까 조치훈 구단도 지금 고민이죠. 받아줘야 될지 협공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손을 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눌러가서 둬야 될지. 지금은 뭐 어떤 수가 정수지 좋은 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양한 생각을 해야 되는 지금 장면입니다. 유창혁 구단 같으면 어디를 두고 싶은가요? 너무 저도 사실 어렵네요. 가장 무난한 건 여기가 역시 뛰는 그 수가 가장 자리. 무난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수를 두면은 그래도 좀 상대로 하여금 이제 좀 역습을 당할 게 좀 많이 줄어듭니다. 그쪽을 두면 백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죠? 아마 3-3 3-3 들어가지 으로. 않을까요? 아, 이쪽을 띄어서 진행을 할 거면은 요 교환이 별로 그렇죠. 득이 없어요. 네. 여길 두면은 뭐 이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조치훈 구단의 다음 수는 어디가 될까요? 네, 일단 조치훈 구단은 언제나 최선의 수를 찾는 그런 기풍이라서요. 사실 시간 안배도 좀 중요한데 조치훈 구단 별로 시간 안배 안 해요. 네, 조치훈 구단입니다. 1956년생인데요. 대삼관 통산 4회, 일본 최우수 기사상 9회 수상. 와, 일본 역대 최다인데요. 통산 74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뭐 정말 한국인이지만은 네. 일본 바둑의 전설입니다. 일본 바둑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네. 있겠어요. 근데 그 초기에는 자존심 상했는데 네. 워낙 이 조치훈 구단이 일본 내에서 이제 뭐 거의 너무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거를 좀 넘어섰어요. 초월했군요. 예, 거의 지금은 이제 존경 쪽이죠. 저도 조치훈 구단의 팬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일본 바둑계에서 중국 기사로는 이제 오청우 구단, 아, 한국 기사로는 조치훈 조치훈 구단이 가장 존경받을 만한 기사죠. 그렇죠. 자, 이창호 구단인데요. 1975년생이고요. 세계대회 그랜드슬램 달성, 5년 연속 최우수 기사상, 세계대회 최다 우승 23회예요. 네, 일단 세계대회에서 이렇게 많이 우승하는 기사 없죠. 앞으로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자신도 기록이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창호 구단이 살이 많이 빠졌어요. 그렇네요. 네. 네. 예전에 살이 좀 쪘을 때 바둑이 좀 더 안정감이 있었는데 찌워야 하나요? 살이 빠지고 좀 더 전투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워낙 한국 바둑이요. 요새는 10대 후반 기사들이 활약을 하니까요. 네. 이창호 구단도 어느덧 40이 넘었잖아요. 네, 뭐 한국 바둑뿐이 아니라 중국 바둑도 그래요. 네, 맞아요. 지금 세대 교체가 가장 빨리 일어나는 데가 이제 중국이고요. 가장 안 바뀌는 것이 일본입니다. 그게 일본은 좀 장고 바둑이 많아서 그런가요? 그 영향도 크죠. 지금 조치훈 구단 같은 경우에는 일본 내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도요.
그리고 또 일단 한국의 이제 보통 기사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이제 전성기가 지나면은 이제 뭐 보급이나 네. 아니면은 제자를 키운다든지 뭐 다른 활동을 좀 하는데 일본의 기사들 같은 경우에 바둑만 하는 기사가 굉장히 오로지 많아요. 바둑에 예. 전진하는군요. 사실 전성기가 지났는데도 조치훈구단 같은 경우도 뭐 예전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합니다. 네. 뭐 일단 그런 점은 또 부럽기도 하네요. 네. 제가 이 젊었을 때 네. 제가 이제 한 판도 진 적도 없고 굉장히 좀 약하다고 생각한 저하고 비슷한 연배 기사들하고도 이제 일본 기사들이요. 네. 시합에 만나서 대국을 한 번씩 해보면은 깜짝 놀래요. 너무 늘었어요 바둑들이. 아이고. 예, 그래서 진 적도 있고요. 역시 꾸준한 게 정말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참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본심이 보니까. 나오시네요. 네. 네, 일단 조치훈 구단. 네. 네. 뭐 많은 변화도를 그려봤는데 결국은 뭐 평범한 진행을 선택했어요. 근데 보통 이 시간이 긴 바둑이면은 조치훈 구단처럼 하는 것이 이제 보통이고요. 네. 하지만 1시간 바둑이기 때문에 사실 시간 안 배도 나왔어요. 오잉? 네. 이창호 구단. 연구가 됐나 봐요. 바로 나왔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쉬어간다는 얘기인데 일단 넘는 자세는 흑의 다음 돌이 여기가 좀 약간 애매하거든요. 두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충분하다 이런 판단인 것 같고요. 이쪽을 이제 끊어서 싸움이 어떻게 되느냐. 네, 보통 이제 축이 네. 관계되는 정석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백이 유리하다고 봐야죠. 네, 단수를 치게 되면은 이제 축으로 흑이 안 됩니다. 끝나죠. 이쪽을 봤고요. 아니면 또 다른 수도 있나요? 지금 돌이 이쪽에 높이 있으니까 원래 빠져서 싸우는 것도 가능은 한 건데 일로 밀고 나와야 되거든요. 네. 여기 아래로 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데 이게 높이 있어서 좀 어렵네요. 이거는 또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이거는 뭔가 살벌한 싸움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거는 좀 문제가 네. 되는데요. 백도 이쪽 날짜로 가야 됩니까? 이거는 이제 흑도 여기가 보시면은 이렇게 되고 맞게 되면은 6수 같이 6수인데 이제 바로 막는 수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나오는 수 때문에. 그럼 백흑도 이렇게 수를 늘리는 수가 있어서 이 싸움도 어렵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한 칸을 뛴다든지 아니면 날짜를 둔다든지 만약 나와서 끊고 싸울 거면 위로 둘 것 같습니다. 이 싸움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대장구를 할 것 같아요. 네, 늘고요. 일로 막는 것은 이번에는 이제 굿자로 둬서 잡혔습니다. 막는 건 안 되고. 네, 여기 돌이 있어도 잡혀 있어요. 네. 붙이는 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여기서는 굿자로 두는 것도 이상하고요. 이거밖에는 잘 안 보입니다. 이쪽으로 미는 것은 젖혀서 안 돼요, 지금. 이걸 잡을 수가 없거든요. 축이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이런 돌이 없애야지 회돌이로 축을 몰 수 있는데 지금 이 돌이 있어서 아예 안 돼요. 그럼 결국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형태가 될 것 같은데요. 볼까요, 다시요. 일로 밀고
늘고요. 늘고 여기서 네. 좀 모르겠어요. 이 싸움은 과연 백이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난전입니다. 막는 것은 일로 둬서 수부적처럼 보이고요. 여기를 둬야 되는데 흑이 이쪽을 먼저 이제 응수를 했을 때 수가 늘어나는군요. 네, 뭐 이런 데를 와야 됩니까? 이런 싸움은 제가 만들고 있어도 모르겠네요. 아예 판단이 안 쓰지 않습니까? 이거 나와서 막 끊고 싸울 것 같은데 안 나오길 바라야 될 것 네, 같아요. 이건 뭐 바꿔치기가 되는 형태가 네. 될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그 수읽기와 그 형세 판단까지 해야 돼요. 혹시 백이 네. 씌우지 않고 뭐 평화롭게 두는 수도 있나요? 그건 없는 것 같은데요. 이수 말고는 아예 안 됩니다. 오직 그 한 수군요. 이 정도 둬서 이렇게 받게 되면은 네.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곤마합니다. 이수 못 두면은 뭐 좀 이렇게 둬서 두는 것도 좀 무리스럽고요. 이거는. 그렇죠. 네. 뭔가 이창호 구단이 좋아할 것 같지는 않네요. 지금 받고 이제 씌워서 조치훈 구단의 이제 수읽기는 이제 나와서 끊는 수가 어떻게 그런 것 되느냐, 같아요. 이 수읽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을 네. 겁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둑판에 이렇게 놓으면서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좀 헷갈리는데 머릿속에서 이제 수읽기를 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뭐 나의 최선의 수도 생각해야 되지만 상대의 네. 최선의 수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여기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수도 혹시 가능한가요? 이것도 또 어렵네요. 네.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무시무시한데요. 지금 물론 이렇게 뭐 단수를 친다든지 하면은 패는 백도 싫은데요. 나가는 거는 물론 패 밀고 모양인가요? 꼬부려도 패고요. 네. 들어가도 패고, 패가 나면은 글쎄요, 만패불청이라서 백이 좀 떨릴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네. 너무 많아요. 지금 아마 조치훈 구단 지금 그 수읽기를 다 하고 나서 확신이 쓸 때까지는 좀 시간을 쓸 것 같아요. 자, 뭐, 조치훈 구단 장고파로 유명한데요. 자, 설마 1시간 다 쓰는 건 아니겠죠? 네. 근데 조치훈 구단 하면은 처음에 시간을 거의 다 써요. 그리고 초읽기에 몰려서 거의 실수가 없었거든요. 예전에요. 예전에 조치훈 구단하고 저도 처음 초창기에 만나서 제가 3연패를 당했어요. 네. 근데 3연패 당했을 때 네. 굉장히 바둑이 조치훈 구단이 장고를 많이 하는데 초반에 내용이 굉장히 나빴어요. 그래갖고 제가 너무 바둑이 좋아서 네. 거의 지기 힘든 바둑이었는데 초읽기까지 몰리니까 더 막 기대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한 30번 썼고 조치훈 구단은 3시간 바둑에 3시간 다 써서 초읽기에 몰리고요. 네. 근데 그 바둑을 상대가 초읽기에 몰렸는데 계속 제가 역전패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초읽기에 몰리니까 저도 빨리 막 두거든요. 뭔가 공격하고 싶잖아요. 시간 공격. 시간 공격하고 싶기도 하고 습관적으로 또 빨리 두게 돼요. 근데 그 바둑을 계속 역전패 당한 이후로 초읽기에 몰렸을 때 같이 빨리 두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이후로는 별로 진 기억이 없어요. 또.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조치훈 구단 같은 경우 엄청난 장고파지만요. 속기전에서도 아주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거는 뭐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속기전에서 네. 가장 우승을 많이 한 맞아요. 기사입니다. 조치훈 구단은 모든 바둑을 초읽기에 몰리기 때문에 속기 연습을 가장 많이 한 기사예요. 보통 장고파 기사가 속기에 굉장히 강합니다. 맞아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죠.
뭐 지금 조치훈 구단 여러 가지 수익기를 하고 있나 봅니다. 그만큼 복잡한 변화가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조치훈 구단과 이창호 구단의 정말 기대되는 한판이죠. 네,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한국 바둑의 전설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16 전자랜드 프라이스 킹백 한국 바둑의 전설입니다. 조치훈 구단 대 이창호 구단의 대국입니다. 네, 역시 쉬어갔는데요. 네. 떨리는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못하다가 여기서 승부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창호 구단도 저 변화를 예상하고 있지 않을까요? 자, 예상을 하더라도 네. 머릿속에서 예상하는 거하고 바둑판에 나오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자, 일단은요, 양화점으로 시작돼서 평화로운 바둑이 될 줄 알았는데요. 지금 뭔가 좀 조짐이 네. 불안합니다. 자, 초반 수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화점에 양화점. 네. 참 1980년도, 90년도에 대인기를 끌었던 그런 포석인데요. 일단 두터운 바둑들이 좋아하는 포석이죠. 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볼게요. 네. 지금 장고가 될 것 같아서. 네, 이쪽을 갔는데요. 네. 서봉수 구단하고 대고 이제 서봉수 구단이 이렇게 뛰었는데 이창호 구단이 아마 이 포석을 좀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걸치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한 가지 아까잖아요. 네. 이 3-3을 둘 때요. 네. 자, 이렇게 둘 때요. 네, 여기서는 이제 느는 수, 네. 젖히는 수 두 가지 다 있는데요. 자, 느는 이거는 거면- 많이 알고 있는데요. 느는 이때 것부터. 왜 젖혀놔야 되나요? 여기를 이제 그냥 두면은 이 젖히는 수 때문에 네, 젖히면은 받아야 네. 되는데 끊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흙은 이 한 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저 한 점을 줘야겠네요. 네, 요거는 잡으면 위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네. 일로 두고 늘고 이 한 점이 잡혀서 집손해가 너무 큽니다. 네, 그래서 젖혀놓는 네. 거군요. 원래 집으로 따지면은 여기를 두고 나중에 늘어서 두는 게 득이에요. 약간의 선수 의미가 있어서. 예, 패지 않습니까? 네. 여기 뭐 붙여도 패고 이렇게 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못 두는 것은 이 젖히는 수를 바로 두거든요. 그래서 하나 해놓고 이제 가고요. 지키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두 칸 정도 찐다든지 해서 네. 발빠르게 두는 바둑이 많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일로 그냥 젖혀서 두는 바둑도 많이 두어지는데요. 그때는 네.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나가는 수는 물론 바둑에서 절대 안 되는 없는 건 수는 없어요. 없죠. 근데 특별한 경우에는 나가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주위가 두터울 때는 싸울 수 네.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흙이 두텁기 때문에 잡는 게 보통이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정석인데 나중에 이제 이 모양은 여기 이제 예, 약간 나가는 맛, 들어가는 맛이 좀 뭐 있고요. 비슷한 의미인데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 공격을 간다면 네,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렇죠. 넘어가게 되죠. 네, 끊고요. 친절하게 네, 다. 예, 아래로 이제 치면은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집으로 네, 많이 굉장히 넘어가는 크게 되죠. 상황이죠.
그리고 이 모양이 그냥 이렇게 끊는 나중에 맛도 약간은 있어요. 예. 젖히고 이렇게 끊는 맛. 네. 이렇게 두면 이제 이렇게 단수쳐서 약간 좀 이런 변화도 나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넘어가는 맛이 있고 네네. 일로 두면은 같이 따로 나와서 네, 이렇게 되면은 잡으면 때려서 이제 탄력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의외로 맛이 굉장히 나쁜 자리예요. 완벽한 흑개집이 네,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자충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맛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두는 수, 차르트에서 두는 네. 수 뭐 두 가지 다 가능한데요.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막고 이렇게 되고 여기서도 막는 수도 있고 일로 가는 수가 그렇죠. 있는데 이렇게 막게 되면은 아까 요돌하고 요돌 차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젖혀 나오는 수가 나중에 뭔가 이제 신경이 굉장히 쓰이죠. 강력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일로 넣는 수도 많이 도와지죠. 자, 그러나 이런 평범한 진행은 네. 두지 않았어요. 이창구단이 물 뒀는데요. 간을 띄었습니다. 역시 협공한다든지 하면은 뭐 이쪽을 두고요. 여기 쉬어갈 때 이런 데가 이제 먼저 선수 그렇죠. 교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한테 훨씬 더 이제 좀 변화를 날카로운 수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뒀어요. 그러게요. 네, 한 칸을 띄었고요. 역시 장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치훈구단은 지금 여기 돌이 있기 때문에 받아주기는 싫어요. 지금 가능한 돌이 거냐? 뭐 이러겠죠. 체면 네. 이상 일로 둬야 됩니다. 보통의 진행은 뭐 축관계가 상관이 네. 있었는데요. 지금 요 돌이 있기 때문에 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싸움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슬기를 아마 오랫동안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것은 안 됐죠. 네, 그거는 이제 축관계라서 이제 밀었을 때 응수가 네. 없습니다. 네, 이제 뭐 일로 쳐도 똑같아요. 거의 지금은 일로 끊어도 때릴 수는 없거든요. 이쪽 잡히니까 축이죠. 단수 치고 나가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좀 예상되는 변화는 네, 이제 일로 단수를 치고 네. 밀 때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예, 가장 어려운 수가 이제 늘어서 두는 수가 가장 어렵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는 수는 이제 굿자로 안 돼요. 이걸로 잡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굿자로 두는 거는 이렇게 늘었을 때 늘어서 여기서 행마가 이수를 줘야 되는데 이게 뭐가 이상하죠. 그렇죠. 예,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두고 받을 때 굿자만 둬도 뭐 네수, 다섯 수, 다수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차하면 흙은 수를 늘릴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안 되고 결국에는 백도 이제 이렇게 단수 쳐서 미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밀고요. 네, 여기서 이렇게 막는 것은 막았을 때 꼬부리는 건 기분이 나빠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막으면 수부적이거든요. 그건 안 되겠고요. 네, 이쪽을 밀어서 두고 막는 것도 여기 들어오면은 예, 보여주시네요. 역시 네. 괴로워요. 뭐 막으면 젖혀서 세수 역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날짜로 가는 수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 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 당장 수는 뭐 안에서 해결을 네. 해야 돼요. 이렇게 두고 이제 뭐 있는다든지 막는다 뭐 똑같은데요. 수는 이렇게 되는 것은 같은 다소수라서 흙이 잡혔어요. 네. 그 그렇다고 이수도 안 되고요. 이거는 이제 나가는 수가 있어서 살게 됩니다. 그런가요? 아닌가요? 그러게요. 제가 저도 잘못 지금- 봤네요. 좀 다시 봐야 되겠어요. 그럼 이건 일로 둬야 돼요. 일단 싸움이 되니까. 이게 그렇지. 제가 잘못 본. 끼우는 수가 끼우는 있죠. 수가 있나요? 끼워도 늘면 똑같은. 똑같은. 이게 끼우는 네. 수가 있네. 이 수가 있네요. 막- 예. 이거는 뭐 이렇게 치고 장문이죠. 네. 이렇게 단수 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혹시 끼울 때 이렇게 단수 치나요? 끼울 때요. 그 수상전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이제
네, 너무 머리 어려워서 아파요. 이거 뭐. 이거 쉽진 않네요. 백이 안 돼 보이는데요. 네. 통쇠가 지금 안 네네네. 보이죠. 예. 지금 이렇게 씌워서 둘 수는 없거든요. 꽉꽉 메워야 됩니다. 세수라서. 그러면은 안 되나요? 날일자가? 그냥 받았어요. 지금. 좀 괜히. 예, 이 싸움이 어떻게 되나 지금 네. 굉장히 궁금했는데. 뭐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네. 것 같은데요. 나중에 한번 네. 복귀할 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 안 끊었는지. 사실 굉장히 복잡한데 일단 오히려 막 제한 시간 5시간이면 예, 제가 보기에는 백이 더 떨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조금만 드는데요. 더 봐볼까요? 네. 네, 밀고요. 네. 네, 나가고 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날일자가 붙이는 수 네, 때문에 안 안 된 됩니다. 거였죠? 안 되는데 이것도 치중 가서 안 되고요. 저희가 모르는 게 또 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네네네. 일단 백이 좀 곤란한 싸움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쨌거나 지금은 그리고 여기를 붙이고 밑으로 넣으니까 두고요. 여기를 붙였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쪽을 그냥 붙이는 것은 이제 잡을까봐 막혀서. 네. 이렇게 놓고 치받아서 잡는 형태가 싫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돌보다는 이 소리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싫었던 것 같은데, 야 그리고 한번 밀고 나서 붙인다. 보통 이제 젖히고요. 그거 해야 되나요? 네. 예. 네. 이렇게 막는 것은 또 이렇게 빠져나가는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도 막고 싶은데요. 네. 예. 과연 이렇게 막아도 과연 좋은지도 잘 모르겠고요. 잡아야 되면. 네. 이것도 되게 부끄러울 것 같은데요. 네. 약간은 좀 이 밀고 이쪽 붙인 수는 굉장히 실전적입니다. 자, 네, 일단, 잘 떠오르지 않는 수인데 네, 뭔가 좀 전쟁이 일어나나 했었는데요. 네. 어쨌거나 간결하게 처리됐어요. 처리를 하고 이제 막고 싶은데 네. 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네. 일단 이창호 구단이 어떤 선택을 할지 보시겠습니다. (2016) 전자랜드 프라이스킹배 한국 바둑의 전설입니다. 조치훈 구단 대 이창호 구단의 대국입니다. 네, 일단 조치훈 구단 굉장히 실전적인 행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일로 늘어서 두는 것은 이거는 일로 나와서 싸워도 좋은 싸움이 잘 모르겠어요. 이거 떨립니다. 이것도 끊으면은 일로 끊고 이렇게 넘어가도요. 뭔가 좀 흠집이 많네요. 예, 기분이 나빠요. 지금 여기를 두고 그냥 막는 것은 이렇게 단수를 쳤을 때 별로 맛이 어떻게 되는지 알게는 있고요. 이것도 네.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백이. 그럼 결국에는 악수지만은 다 해놓는 게 나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좀 네. 간결하게 처리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두텁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네. 이 수가 좋아 보이고요. 이 수가 지금 되느냐, 이슬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어져 있고요. 이 싸움이 이 싸움이 되나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이번이 한국 바둑의 전설을 통해서 서봉수 구단의 바둑을 보니까요. 네.
정말 이 모양보다는 실전적인 수가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네, 굉장히 실전적인 수를 이번에 많이 네, 느끼시지 많이 않았나요? 보여주고요. 유창혁 구단도? 일단 뭐 실전적인 수도 그렇지만은 서봉수 구단의 네. 바둑을 보면은 굉장히 또 잘 참아요. 안정적이에요. 그러다가 뭔가 예, 기회가 왔을 나오던데요. 때 이 승부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기회가 왔을 때 밀어붙이는 능력이 일단 대단하죠. 그러니까 바둑을 이제 짜가는 부분은 그렇게 내용이 꼭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지금 이창호 구단하고도 그렇고 조치훈 구단 뭐 저하고 둘 때만 가장 잘 짠 것 같은데. 제일 잘 두시던데. 예, 예. 근데 이제 이창호 구단하고 둘 때도 네. 바둑이 형세가 좀 나빴는데 기회를 기다렸다가 그거를 역전시키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승부 호흡으로 네. 이창호 구단의 집으로 이렇게 침투를 했었죠. 거의 뭐 역전을 시켰는데 어이없는 네. 패배를 당했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네. 초입게 몰렸을 때 좀 실수들이 나와요. 네. 아주 간단한 착각들을 합니다. 아마 이 팬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나도 실수 저건 다 보는데 하는 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번에도 그러면 좀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직접 한번 오셔서 두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네. 되는데 이 조명 밑에서 초읽기에 몰리면서 큰 바둑을 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자, 어쨌거나 이제 이창호 구단의 선택에 따라서 바둑이 또 진행이 되겠네요. 네, 일단 조치훈 구단에 한번 밀고 나서 붙이는 네. 수. 이 좀 수는 변칙적인 수군요. 네, 재밌습니다. 잘 떠오르지 않는 수인데 조치훈 구단의 바둑을 보면은 어느 틀이나 형태에 거의 얽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가장 단순한 형태에서 뭐 이런 형태에서 단수를 치더라도 고민을 합니다. 혹시 또 다른 변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떨 때는 조치훈 구단 바둑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당연한 수인데 예, 안 당연한 두나. 수에서 왜 장구하는지 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창호 구단도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들은요. 평소 어떤 운동이나 게임을 해도 좀 비슷한 성향이더라고요. 네. 답답한 성향인가요? 저도 하도 빨리빨리 하는 편이어서. 조치훈 구단이 이 책을 냈는데요. 굉장히 좀 바둑 두는 사람들한테는 인기를 끌었던 책인데 네. 목숨을 걸고 둔다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네. 그 책을 보면은 조치훈 구단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어렸을 때는 굉장히 수도 빨리 보고 천재였는데 네. 그 빨리 보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경솔한 실수를 많이 해서 그렇죠. 그거를 고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그런 이렇게 장법화가 되나요? 그런 스타일이 됐죠. 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것도 다시 보는. 예전에는 손이 너무 빨리 나와서 좀 역전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참 고치기가 힘든 건데요, 습관인데. 네, 그렇습니다. 전 아직도 못 고치는데. 저도요. 네. 네, 이창호 구단 여기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제가 보기에 두텁게 처리를 할 것 같긴 한데 어떤 식으로 역시 예상대로 초반 호흡이 깁니다. 일단 두 선수 두 기사는 네. 어떻든 최선의 수를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승부만 따지면은 약간은 좀 시간 안배가 필요한데 네. 일단 두 선수는 일단 이 승부보다 시간 안배보다도
한 수 한 수의 예, 이 신중함. 장면에서 어떤 수가 가장 최선인지를 찾고 있습니다. 네, 참 바둑이 좀 안타까운 것이 정말 잘 두다가 완벽하게 정말 그림 같은 바둑을 두다가 초육에 몰려서 어이없는 실수로 승부가 역전될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승부로만 보면 네, 또 슬프죠. 너무 슬프죠. 네. 지금 이 화면 우하단에요. 네.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비행기 타러 공항 비행기 올라가는 모습이네요. 조치훈 구단 6살 때래요. 네. 6살 아마 같이 손잡고 계신 분이 네. 조남철 선생님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맞습니다. 이 사진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작은 아버지죠, 조남철 구단이. 네. 이 6살에 한국에서 지방으로 공부를 하러 가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네. 일본에 가서 이 꼬마가 이렇게 일본을 제패하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먼저 조남철 구단이 일본에서 바둑을 배워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작은 조카죠. 조카인 조치훈 구단의 이제 큰 형이 또 일본에서 그 기사 생활을 하고 있던 시절이었고요. 네. 조상현 사범님이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어린 이제 천재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일본에 가지 않으면은 초인류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타이틀을 따는 기사들, 유명 기사들은 다 일본에서 일본 유학 갔다 온 기사들이었어요. 자, 일단 인상 깊은 거는 아까 이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네. 있었죠. 자, 이 사진은요. 리나이펑과 조치훈 구단, 기단위 도장 문화 100단 돌파 특별 대국이었다고 합니다. 네, 거의 시험기라고 네. 봐야 되죠. 네. 일단 이 당시에 이제 니합 임혜봉 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 기사였고요. 네. 그리고 이 아주 잘 나가는 시내 기사였고, 또 조치훈 구단은 굉장히 어린 꼬마였었죠. 기대주. 네. 역시 뒤에 조남철 구단의 모습도 보이네요. 그렇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분이 조상현 진짜. 그 큰 형님인 것 네. 같습니다. 서봉수 구단하고 전화대고 가던 장면이네요. 네, 조치훈 구단과 서봉수 구단 그 당시에 전화대국을 했었군요. 아주 예전에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전화대국을 다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계속 전화대국을 했죠. 전화를 두고 몇 대 몇 이렇게 해갖고 좌표로 얘기를 했군요. 좌표로 해서 대국을 했습니다. 예전에 편지대국도 있다고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편지대국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네. 예, 한 수 두고 또 옮겼다 갔다가 저희 인내심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조치훈 서봉수 전화대국 저 사진도 있었네요. 네. 이거는 아까 그 대국을 그렇습니다. 14m 정말 대형 자석판에서 중계를 했는데 사람들이 빽빽이 있는 거 보니까요. 정말 그때 이 바둑 인기를 실감할 수가 있겠네요. 네. 저 시절에는 사실 한국 바둑이 정말 그 세계 바둑계 이제 후진국이었었는데 그런데도 굉장히 많은 팬들이 관람을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조치훈 구단이 이제 명인 타이틀을 딴 이후에 한국으로 이제 왔을 때 그때는 정말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창호 구단 아주 지금 독특한 변화를 구하는데요. 네. 자. 서봉수, 조치훈, 유창혁 구단의 모습도 젊은 시절 모습도 보이고요. 아마도 세계대회 본선 그 개막식 그런 장면인 것 같은데요. 네. 유창혁 구단의 꽃미남 시절도 보이네요. 그때 말랐었는데. 자, 이것은 오다케와 조치훈 구단인데요. 이때 이 바둑을 이기면서 한국 바둑이 일본의 이 미약 바둑을 이겼다.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오다케 구단이 이제 명인이었었는데 이제 조치훈 구단이 이 경기를 이긴 이후에 오다케 구단을 계속 이겼어요. 그래서 그 오다케 구단이 보면은 한국 팬들이 자기를 좋아한다. 조치훈한테 하도 자기가 져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재밌는데요.
네, 역시 명인 타이틀을 따고 1980년도 때 네, 왼쪽에 계신 분이 했죠. 아버님이고 네. 뒤에 계신 분이 이제 큰형님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저때 모든 국민이 좋아했을 거예요. 자, 이것도 유명하죠. 조치훈과 후지사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네. 조치훈 구단이 모든 타이틀에서 성적이 좋고 뭐 타이틀 계속 땄는데 기성전만 못 땄어요. 기성전이 가장 큰 타이틀이잖아요. 네, 가장 큰 기지인데 이제 후지사와 구단이 거의 대국을 시합을 안 하는데 유독 기성전에서만 본인이 자기네 1년에 4판만 이기면 된다고 그렇죠. 해서 7번기 승부에서. 네. 근데 결국에는 후지사와 구단을 꺾고 기성이 됐죠. 네, 1983년도였습니다. 네, 이 부친수, 이제 저친수와 이쪽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이제 못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두 점을 이제 이건 나갈 수가 없어요. 거군요. 네, 이건 뭐 곤란하겠죠. 자, 뭐 이 사진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바둑이 진행돼도. 네, 휠체어되고 아직도 인고에 회자되고 있는. 사실 그 이 당시에 스토리죠. 대국을 하면 안 된다고 병원에서 그랬는데 의사가 네, 일단 뭐 진통제를 맞고 휠체어대국을 강행을 했는데요. 네. 일단 조치훈 구단이 이 경기가 끝난 이후에 고바야시 구단 상대가 이제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 라이벌인데요. 네.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을 굉장히 좀 높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 왜 어떻게요? 일단 뭐 자기가 이렇게 몸이 안 좋으면은 네. 좀 약간 느슨하게 들 수도 있는데 정말 독하게 높거든요, 상대가. 네. 그런 모습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서로 정말 진하게 바둑을 둔다는 건 멋있는 일이죠. 네, 조치훈과 이창호. 자기 네. 동양증권배 결승 1993년도였네요. 네, 이 당시에 이제 이창호 구단이 우승을 했는데요. 네. 사실 조치훈 구단이 이 전까지만 해도 이창호 구단을 평가를 별로 안 했어요. 뭐 재능은 있지만 아직은 약하다, 애기다 이렇게 네. 평가를 했는데 이 경기가 지고 난 다음에 좀 이창호 구단에 대한 높이 평가를 했고 그리고 굉장히 좀 아파했다는 후문입니다. 지금도 아파하는 것 같아요, 네. 조치훈 구단. 자, 조치훈 구단과 박영훈 구단. 아, 이게 또 정말 제8회 삼성화재배 결승전이었는데요. 네, 일단 조치훈 구단이 사실 이 당시에 이제 세계대회에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네. 거두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한국의 이제 삼성화재에서 와일드 카드를 줬거든요. 네네. 와일드 카드로 들어와서 우승하는 기사는 조치훈 구단이 유일합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실리를 차지하네요. 자, 이제는 바둑으로 한번 돌아와 네. 볼까요? 실리를 차지했어요. 역시 그 자리를 맞는다는 거 아프다고 생각을 했나요? 그래도 그걸 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안 치면은 네. 역시 막으면은 네, 이거 단수 쳤을 때 안 되거든요. 네, 뭐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변화는 어떤가요? 일단 여기 단수 친수, 부친수 이 두 군데가 이제 악수라서 네. 조치훈 구단은 충분히 둘 수 있다는 생각인 것 같고 일단 이 두 점을 잡았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 나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두텁죠. 네. 확실히 잡은 거죠, 지금은. 네, 저 같으면은 백을 잡을 것 같은데요. 근데 조치훈 구단은 뭐 나쁘지 않다는 판단인 것 같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판단이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한국바둑의 전설 마지막 대국인데요. 조치훈 구단 대 이창호 구단의 승자 맞추기 이벤트가 있습니다. 한국기업 바둑TV 홈페이지에서 승자 맞추기 이벤트를 참여하시면 상품이 많이 있어요.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백이 좀 두기 편한 바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100을 잡으면 네. 바둑이 엷어지는 게 좀 보통이거든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네, 요즘은 덤이 이제 크기 때문에 백은 좀 엷지 않게 두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히려 흑이 뭔가 발빠르게 행마를 하기 때문에 같이 두텁게 두면은 덤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흑이 좀 더 요즘은 적극적인 바둑을 많이 둡니다. 네.
나중에 이제 여기 요수는 좀 있네요, 나중에. 근데 지금은 별게 없는데요. 요수는 좀 있어 보입니다. 재밌네요. 네, 빠져나가죠. 그 백도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버릴 거예요. 대학수가 하나 붙어 있죠. 네. 그러면 저 한 점을 잡고 싶지만 함부로 잡기도 조금 아깝긴 하군요. 네. 근데 안 잡으면은 백이 돌까 빨리 봐. 돌거든요. 집이 정말 좋습니다. 네. 일단 저축구단에 한번 밀고 붙인 수 조금 결과론이지만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어쨌거나 우상기는 일단락이 됐습니다. 네, 오늘 바둑 흐름은 이창호 구단이 아주 좋아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뭐 또 예기치 못한 곳에서 전투가 일어나겠지만요. 흑의 실리대, 백의 두터움 초반입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